지금 저는 항공사 패키지를 통해 반값에 예약한 크루즈선에 타고 있습니다. 출항 15일 전 막바지에 예약한 이 4박 5일 크루즈는 왕복 항공권까지 포함해서 단 399달러였습니다. 혹시 싼 게 비지떡인지, 아니 이 할인이 진짜이기는 한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고, 과연 음식은 어떤지, 시설과 객실의 상태, 장점, 아쉬운 점, 그리고 흥미로운 경험들을 공유해드리며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항에서 밤을 새우고 크루즈 당일 새벽 6시 비행기를 타기로 결정했습니다. 항공권조차도 30% 이상 할인된 가격이었고 이게 진짜인가 싶었지만 비행기에 탑승하고 플로리다로 향하면서 마음이 조금은 놓이더라고요. 물론 마지막 관문은 배 승선이겠죠? 오늘 타게 될 선사는 바로 카니발 크루즈사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선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 단돈 230달러로 가장 싼 카니발을 선택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기준 50%가 넘는 할인가라서 여전히 긴가민가 하고 혹시 막 추가 비용이 붙지는 않을까 걱정되기도 하는데 확인해 볼 방법은 하나뿐이겠죠? 자, 위탁 수화물을 맡기고요. 팁 잊지 마시고요. 터미널로 향해 봅시다. 상당히 한산하길래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간단한 서류 확인 절차 후 터미널 내부에서 오늘 타게 될 배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카니발 컨퀘스트. 2002년에 건조된 이 배는 카니발의 배 중 중간급 크기의 선박으로 길이 300m, 승객 3,000명 수용이 가능한 배입니다. 바로 탑승해 볼까요? 로비로 들어서며 처음 본 내부의 모습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로비에서 크루즈 내내 다양한 소규모 공연과 행사가 열리고요. 바와 그리고 게스트 서비스 상담 데스크가 있는데 추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모든 크루즈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연히 대피 훈련이죠. 대피 장소에서 체크인을 마친 후 두 번째로 해야 할 일, 바로 승선 기념 점심 식사입니다. 타코를 비롯해서 이것저것 최대한 담아왔는데요. 금방 바글바글해지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붐비는지 식사 퀄리티는 어떤지를 통해 크루즈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장점도 단점도 모두 음식 관련해서였습니다. 그 후엔 방이 준비되는 동안 배를 조금 둘러봤는데요. 탑승한 지 1시간도 채 안 됐는데 벌써 게스트 서비스 상담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되는 항해네요. 그리고 마침내 방 정리가 완료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드디어 객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가장 저렴한 기본 객실, 내부 객실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짐을 풀고 펀하게 즐겨볼까요? 깜빡 카메라를 끄지 않고 잠시 둘러봤는데 훗날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방을 둘러보기도 전에 바로 더럽고 끈적한 얼룩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이게 발자국인지 아니면 차라도 지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목이 마른 채로 방 소개를 하긴 뭐해서 크루즈의 첫 번째 추가 구매로 이 커다란 생수병을 구매했습니다. 객실의 흥미로운 점들을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이 거대한 침대는 사실 2개의 더블 베드를 붙여놓은 침대이고요.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과 냉장고가 있는데 냉장고는 텅 비어 있더라고요. 미니바로 돈 벌 생각은 없나 보네요. 방 관련해서는 크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TV는 삼성 TV였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조명이 내는 이 특이한 소리 이외에 웅웅거리는 이 저음의 소음이 들리시나요? 제가 배정된 객실은 1321호였습니다. 참고로 13층이 아니라 가장 아래층인 1층 승객 객실이에요. 여기서는 확실히 약간의 기계 소음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아쉬웠던 건 며칠 전만 해도 2층, 6층, 7층, 8층마저도 같은 가격이었는데 고민하다가 놓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욕실은 정말 2000년대 초반 감성 그대로였습니다. 확실히 좀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는 없는 화장실이었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던 부분은 바로 침대였습니다. 단순히 오래된 걸 떠나서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사용하기 꺼려지는 것들은 한쪽으로 치워버렸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몇 시간 후에 비치 타올을 꺼내다가 발견한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오더군요. 한편 객실 담당원이 알려준 꿀팁이 하나 있었는데요.
220V 콘센트가 110V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 신기하죠? 근데 전혀 안 신기했던 점은 충전기를 끝까지 꽂으면 충전이 안 되고 느슨하게 꽂아 놓아야만 충전이 되는데 이거 화재 위험 요소 아닌가요? 그 순간 마침 우연히 Cruise Director Stefan welcoming you aboard. Here at Carnival Cruise Line, the most fun cruise line in the world, we are dedicated to the safety of our guests and crew. Your attention is drawn to the safety information. 자, 최소한 세계에서 가장 재미있는 크루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침 갈매기 몇 마리도 파티를 즐기러 왔네요. 세일어웨이 파티라고 부르는 이 출항 파티는 확실히 지금까지 타본 크루즈 중에서 가장 활기차고 붐볐습니다. 우리의 자매선 카니발 선샤인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고 저희 배도 천천히 바다 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음악과 함께 말이죠. 첫날의 출항 파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다들 신나고 들떠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꼭 구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마이애미에 작별 인사를 하고 4일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를 향해 출항했고 이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르누아르 레스토랑이라는 두 아름다운 무료 레스토랑 중 하나로 무려 2층에 걸쳐 있는 메인 다이닝 룸입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못 들어오고 있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알고 보니 앱에서 사전 체크인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유 식사 시간을 선택했고 안내문에 원할 때 언제든 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는데 그래도 예약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8분 정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실내로 안내를 받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를 감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요. 10분 넘게 기다렸는데 때마침 직원들이 무대에서 공연도 하고 분위기를 막 띄우고는 있었지만 솔직히 전 별로 신나지가 않더라고요. Hello. Good, how are you? Hello. Yeah, just one. 그렇게 17분이 지나서야 드디어 직원 한 명이 저를 발견하고 물을 한 잔 따라줬습니다. 그나마 그 이후에 바로 따뜻한 빵이 나왔는데 Hello, sir. My name is Drink Master. Okay. What you like to drink? Just Coke. Do you have Coke Zero? We have strawberry, mango, pina colada, Miami Vice, kiss and lips, Just Coke Zero soda. raspberry, banana, and peach. No alcohol. It's a smoothies. It's a daiquiri. No alcohol. No, Coke Zero, please. Coke Zero. Yeah, soda. You don't have Coke Zero, Pepsi. Pepsi Zero is fine too. Thank you. 방에 미니바가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최소한 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로요. 첫 번째 비타이저는 파파르델레 파스타였는데요. 면이 덜 익었네요. 바삭한 정도는 아니고 조금 단단한 정도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음 요리는 로스트 덕롤. 이 녀석은 쫄깃하고 육즙이 흐르는 아주 훌륭한 요리였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메인인 필레 미뇽이 나왔는데요. 무료 요리가 아닌 23달러의 추가 비용이 드는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취급하는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아주 끝내주는 모습이네요. 드디어 고기를 썰고 한 입 크게 베어 물었는데요. 뭐랄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맛있어서도 아니고 맛없어서도 아닌 그냥 뭐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 솔직히 돈 내고 먹기는 아까운 그런 맛이었습니다. 저는 스테이크를 먹고 난 후엔 항상 달달한 치즈케이크가 땡기더라고요. 아주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15분 동안요.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결국 카메라 배터리를 교체해야만 했는데 그 30초 사이에 아까 그 음료수 담당자가 계산서를 들고 왔는데 썩 유쾌한 대화는 아니었습니다. 결제를 위해 이렇게 생긴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데 거기에 팁을 선택하는 화면이 떠 있더라고요. 크루즈 내 결제에는 대부분 팁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혹시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건지 물어보니까 이번에도 대답을 회피하고는 식사가 즐거우셨다면요 라고 말하며 화면을 가리키더라고요. 당연히 식사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았으니 자동으로 붙는 팁인 18% 외에는 추가하지 않았더니 그 직원이 저를 흘겨보는데 참 Wow. Wow. 레스토랑을 나가면서 이런 광경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저 길고 긴 게스트 서비스 상담 줄이 너무 신기해서 1시간마다 다시 와서 줄이 얼마나 긴지 확인해 봤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는 줄이 항상 기니 참고하시고요. 당연하게도 가장 긴 줄은 크루즈 마지막 날입니다. 자, 이제 기분 전환도 할 겸 공연을 좀 즐겨볼까요? 쇼가 시작되는데 자리가 반 이상이 비어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본 공연의 일부는 승객 참여 공연이었는데요. 승객들이 호랑이와 다람쥐 흉내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하. 그나마 2부는 가수들과 댄서들의 무대였는데 총 8명으로 이루어진 작은 팀이었고 공연 전체가 음악 중심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이라이트 공연은 내일이라니까 조금 더 기대해보는 거로 하죠. 다시 봐도 참 이게 뭐 하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내부 객실의 단점은 바깥 날씨나 시간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다행히 해가 쨍쨍한 좋은 날이네요.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뷔페가 유일한 아침 선택지였는데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초밥 가게로 운영되는 곳이 아침엔 오믈렛을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줄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무런 추가 토핑 없는 햄앤치즈 오믈렛은 정말 기본에 충실한 훌륭한 맛이었습니다. 어느새 이곳마저 줄이 길어져서 어떡할까 하다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바로 무료 피자 가게가 아침에도 운영한다는 사실. 피자는 언제 어디서나 환영입니다. 식사 후에 뷔페 메뉴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달걀과 베이컨은 셀프가 아니라서 왕창 집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 배의 투어를 해드릴 텐데요. 배에서 특별한 점과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가장 높은 14층에서 시작해볼까요? 바로 스릴 넘치는 워터 슬라이드가 있는 스릴까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워터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반대편에는 아직도 내려가고 있네요. 이건 안 타봐도 될 것 같네요. 여기 12층의 베란다 스타일의 덱을 걷다 보면 주변 풍경과 베란다가 보입니다. 다른 승객의 베란다요. 위 아래층 손님들과 어색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또한 배가 오래되면서 자연스러운 노후화가 조금 보이고 사용한 컵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는 한데 심각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취향 차이겠지만 이곳 10층에 아주 큰 흡연 구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역 전체가 흡연 구역인데도 자리가 모자르니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흡연 구역이 3층에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바로 승조원 흡연 구역 바로 옆이라는 점이죠. 같은 층에 선상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깜짝 추가 요금은 없는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또 하나 취향을 탈 만한 층은 바로 9층 메인 수영장 덱인데요. 무료 보리또 가게, 프로즌 요거트, 소프트 서브 아이스크림, 가이즈 무료 햄버거 가게, 무료 피자 가게, 무료 핫도그와 샌드위치 델리 가게, 메인 뷔페, 해산물 전문 시푸드 가게, 그리고 초밥 가게까지 전부 다 9층에 몰려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바와 수영장까지 있으니 아주 파티입니다. 아쉬운 점으로 대부분의 테이블에서 바다 전망을 즐길 수 있긴 하지만 전망을 위한 전용 라운지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가장 가까운 게 이 반동굴형 라운저인데 아무래도 이건 날씨에 따라 이용 여부가 갈리겠네요. 열심히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파졌네요.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평상시에 줄이 가장 긴 햄버거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러 종류의 기본 메뉴가 있었는데 링어라는 아름다운 치즈버거에 감자튀김 그리고 어니언 링을 얹은 햄버거를 선택했습니다. 그 외에 기본 토핑은 셀프이지만 채소는 최소화하고 소스 듬뿍 바삭함과 칠리까지 더한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꾹 눌러주고 바로 먹어보도록 하죠. 지금 2시 20분에 먹는 햄버거는 아쉽게도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유지된 햄버거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루즈 내내 계속 다른 조합을 먹어보기 위해 찾게 되는 정말 맛있는 햄버거였습니다. 사실 햄버거 하나로는 좀 모자라서 10층에 위치한 무료 바베큐 집에 왔습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중에서 우선 돼지고기를 먹어봤는데요. 한입 베어 물자마자 와, 제대로 된 정통 미국식 바비큐 느낌이 드는 정말 맛있는 바비큐였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나중엔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까지 전부 다 먹어보러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경험들이 결국 이번 크루즈 최악의 음식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저녁 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배의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멋진 바다 경치를 보면서 운동하러 간 게 아니라 그냥 무료 사우나에서 등 따뜻하게 늘어지러 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습식 사우나는 고장이 났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맑기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옆에 건식 사우나도 있는데 여기는 아주 후끈후끈하게 달궈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가는 길에 보니까 마침 습식 사우나를 수리 중이더라고요. 오히려 고급 크루즈사들은 사우나가 유료이거나 건식만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방으로 돌아와서 배 일정을 읽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거?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제가 마시던 물병입니다. 와우. 아마 이전 승객이 물을 마시고 돈 내기 싫어서 수돗물로 다시 채워놓은 것 같네요. 아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던 이 우연치 않은 영상을 다시 돌려봤는데 채울 거면 똑바로라도 채우지 참. 바로 객실 담당원에게 알려줬고 문제는 잘 해결됐습니다. 자,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마침 뷔페 줄도 길겠다. 지금까지 작은 음식 가게들이 워낙 맛있었으니 유료 해산물과 초밥을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한 조각당 2불 50센트로 적당한 수준이었고 색깔면에서는 그냥 저냥 봐줄만 하고 밥은 왕창 들어가 있는 초밥이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맛이겠죠. 밥을 정말 많이 넣었네요. 연어는 솔직히 무난했습니다. 연어는 사실 실패하기 힘든 생선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참치, 이 녀석은 제가 굳이 설명하기보다는 표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좌우를 두리번거리는 이유는 너무 비리고 맛이 이상해서 이걸 뱉고 싶었는데 주위에 다른 승객들이 있어서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별로여도 너무 별로라 바로 날 것 생각이 싹 사라지고 바로 피쉬앤칩스 튀김류로 넘어갔는데요. 중앙은 분명히 푸짐하고 바삭해 보였는데 막상 먹어보니 그냥 생선 부스러기에 튀김옷을 입힌 밍밍한 튀김이었습니다. 물론 방금 먹은 음식들이 그리 비싼 음식들은 아니지만 내가 돈을 내고 맛없는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맛있는 무료 음식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이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저녁이 부실했어서 그런지 몇 시간 후에 야식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무도 버섯 들어간 피자를 원치 않길래 금방 먹을 수 있었답니다. 이 무료 피자집도 정말 맛있어서 계속해서 방문했답니다. 자, 오늘은 카니발이 추천하는 하이라이트 공연이 있었는데요. 어제보단 분명 조금 더 다채롭고 무대 효과도 조금 더 다양하기는 했는데 마찬가지로 어제와 똑같은 8명이 노래와 춤 위주의 공연을 펼치더라고요. 3일차, 4일차 일정에도 여느 크루즈라면 볼 수 있는 아크로베틱 차력쇼라든지 현장 라이브 음악 이런 건 전혀 없고 심지어 마지막 날에는 하선 정보 토크쇼가 하이라이트더라고요. 주최 측에서 뭔가를 크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간 제공하고 음악만 틀어주면 승객들이 알아서 즐기고 노는 그런 스타일 같았습니다. 자, 셋째 날에는 늦잠을 자지 않고 배의 두 번째 레스토랑에서 브런치를 즐기러 왔습니다. 여기는 서비스가 아주 빠르더라고요. 아침 메뉴에 무료 스테이크가 있길래 주문해 보았는데요. 한 입 딱 베어 물자마자 와우! 감탄사가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더라고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오늘처럼 항해만 하는 날에는 아침부터 상점들이 문을 열고 시계, 귀금속류, 명품 할 것 없이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심지어 대극장에선 판매 상품 홍보와 추천까지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동안 말이죠. 예, 진짜 빙빙 돕니다. 항구에 정박하지 않은 만큼 더 많은 승객이 풀장을 찾는데요. 마침 세대별 훌라후프 대회가 진행 중이더라고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우승자였고요. 40대, 5, 60대 경쟁으로 넘어가니 승부가 금방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우승자가 관객들을 위해 추가 공연까지 해주었는데요. 카니발사에서 저분을 공연팀에 스카우트하는 게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 이후엔 조용하고 느긋하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아직까지 먹어보지 않은 마지막 음식점 샌드위치 샵에 들렀는데요. 이것까지 먹어보고 나니 확실하더라고요. 이 크루즈선은 무료 음식들이 아주 훌륭하고 여러 종류가 먹고 싶다 하면 뷔페를 사용하고 음식에는 추가 요금을 단 한 푼도 쓸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대형 공연은 없었고요. 잔잔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밤새 바하마의 수도 나쏘에 도착을 했네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순간인데요. 기항지가 특별히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배를 가까이서 볼 수 있고 또한 사진 찍기에도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죠. 나쏘에는 몇 번 와 봤는데 처음으로 날이 흐리고 바람이 불며 비까지 오는 날이었습니다. 해서 멀리 나가기보다는 항구 주변만 잠깐 둘러보았고요. 배로 돌아가서 크루즈의 유려한 전통 구두 구경, 피어 워칭을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다행히 아직은 배도 기다리고 있고 뛰어오시는 분들도 영상을 찍고 다들 박수치면서 웃고 있는데요. 고동 소리가 울리고 안내 방송이 나오면서 Good afternoon. This announcement is for Thomas and Esmeralda. 사람을 찾는 안내 방송이 나오자 주변 사람 모두 설마 했는데 무전기를 딱 건네주던 그때 혹시 토마스? 승조원이 멈추라는 손짓을 하는데 설마 안 태워준다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안전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응원하고 함성 지르며 뛰어오시는 분들조차도 이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 가까이까지 왔는데 다행히도 별다른 제지 없이 탑승을 허용해 줬고요. 두 분이 타시자마자 바로 통로를 치워버리더라고요. 14분 지각일지라도 배가 항상 기다려주지는 않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 올 때는 조금 날씨가 맑기를 바라며 그렇게 나쏘와 작별하였습니다. 바다로 어느 정도 나오고 나면 크루즈 중 가장 스릴 넘치는 순간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파일럿 보딩입니다. Thank you, sir. 언제 봐도 닭살이 돋네요. 마지막 날답게 이것저것 산재한 문제 해결 때문에 게스트 서비스 줄은 극장 내로 이어질 만큼 길어지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닌 이 기념품을 만들기 위해 카지노에 들렀는데 기계 고장이라네요. 마지막으로 계좌 확인을 해봤는데 깜짝 추가 비용 같은 건 하나도 없었고 총합 553달러로 왕복 미국 국내선 4박 5일 크루즈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가격 면에선 엄청난 프로모션이 맞는데 참 장점만큼 탈도 많았던 크루즈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요. 아마 항공사 패키지를 통해 다른 크루즈사를 애용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